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정말 희대의 인물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야당 대표가 되고, 그리고 그 이재명이 진두지휘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역사가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파헤치겠습니다만 역사가들도 머리를 뜯을 것 같습니다. 암만 도대체 고민해봐도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오늘 그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그때 피습 사건이 다시 재조명이 됐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좀 한 가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난번에 탄핵 변론이 열렸었죠. 한 번만에 이제 그 변론이 끝이 났는데 그 한 번에 변론하는데 무려 96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 헌재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당연히 헌재가 각하를 시켰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 자체도 아니고 그냥 탄핵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각하를 시켰어야 돼요. 각하를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 이미 민주당과 헌재가 같이 놀아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박선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는 뭐라고 여러분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지난 7일 박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돌아가면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라고 하는 내용이 박선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민주당이 박성재 장관을 탄핵시켰던 사유가 뭐다라는 겁니까? 민주당의 대표, 즉 이재명을 노려봤다라고 하는 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에 살게 될까요? 법무부 장관조차도 아직 대통령도 아닌데 이재명을 노려봤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되고 100일 가까이나 직무가 정지가 되는, 아직까지 또 얼마나 정지가 될지 몰라요. 탄핵 선고 날짜를 확정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조차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런 식으로 지금 노려봤다라는 이유로 저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 드럼통 같은 데 갇혀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번에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그때 있었던 피습 사건을 약간 좀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용기가 나와가지고 인간이기를 포기했냐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항상 전용기 나올 때마다 이 기사 제목만 이제 얼핏 봤었을 때는 처음에 저도 이거 기사 딱 보자마자 아니 무슨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 타기 위해 가지고 전용기라도 샀다라는 뜻인가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 전용기라고 하는 애가 이 비중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전용기라면 그 전용기를 뜻하지 전용기를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안철수 의원이 일단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자신과의 토론을 피하고 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 토론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온 것이며 갑자기 얘기가 왜 나왔냐? 조금만 이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이재명이 무슨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K 엔비디아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수직 이착륙의 비행기, 그리고 또 원화가 무슨 뭐 그 저기 뭐 뭡니까? 달러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진짜 기발한, 너무 기발해가지고 그냥 미쳐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런 발언에서 화제가 됐는데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K 엔비디아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중에 뭐 일부 수익금의 일부를 갖다가 뭐 저기 뭐 국고로 뭐 환수를 시켜가지고 뭐 하자라고 하는 기가 막힌 진짜 말도 안 되는 뻘소리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야 이재명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아니야라는 비판이 있었죠. 그랬더니 이재명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 당당하다. 나 아무 소리 난 게 아니다. 그럼 공개 토론이라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공개 토론을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쌩깠습니다. 지가 토론하자라고 얘기했고 토론하자라고 하니까 그냥 쌩까요. 이게 이재명의 수법이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했던 얘기가 뭐냐? 지난 3월 5일 이재명이가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니까 국민의힘의 AI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하지 않았냐? 나는 흔쾌히 수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답이 없었다. 실제로 그랬죠. 그 이후에 이제 그때 우리가 들었던 건 뭐였습니까? AI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공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유발 하라리 교수와 뭐 대담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누가 보든지 간에 굉장히 좀 뜬금포라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직전에 무슨 뭐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뭐 사피엔스의 저자를 갖다 불러다 놓고 유발 하라리 교수랑 무슨 뭐 대담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뭐 좀 보지도 않아 가지고 뭔 얘기 했는지도 모르지만 유발 하라리 교수랑 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AI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얘기할 것도 아니고 얘기했나? AI에 대해 가지고 유발 하라리 교수랑 AI 얘기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신박한 생각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하는 얘기가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 토론을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를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가 된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도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총을 맞고 난 뒤에도 피를 흘리면서도 이렇게 파이팅을 외쳤던 게 트럼프의 모습인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 무슨 뭐 젓가락이지 뭐 나무 젓가락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만 찔렸다고 막 죽은 듯이 누워있었던 그 이재명의 모습과 대비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전용기가 나와가지고 인간이길 포기했냐? 오늘 안철수의 발언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다. 개딸들한테나 그 용납이 될 수가 없겠죠. 이재명을 째려봤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정신이 나가가지고 탄핵안까지도 통과시키는 게 그게 민주당의 개딸들이고 개딸들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감히 어떻게 이재명 우리 총통각하한테 총통각하가 이렇게 피습당한 거를 갖다가 개그 코드로 쓸 수가 있냐? 난리가 날 수가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무슨 생각밖에 안 됩니까? 야, 그 나무젓가락 아니었어? 어떻게 무슨 뭐 피습당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멀쩡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 전용기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살인 미수를 당한 피해자를 두고 목을 긁힌 뒤 맞잖아요. 목을 긁힌 거. 목을 긁힌 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인가?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것이지 뭐가 도대체 정상적인 거? 목이 긁힌 거 맞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을 찌르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고 피해자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간신히 살았다. 저는 용기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구차해진다라는 걸 좀 민주당 개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지간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이가 진짜로 뭐 아팠고 진짜로 무슨 뭐 위기의 상황이 있었으면 어지간히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죽 그런데 이재명이가 멀쩡해 보이고 그리고 또 오죽 그냥 멀쩡했길래 부산대 가가지고 그렇게 막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까지 갔겠냐고요. 정말로 그렇게 급했고 정말로 그렇게 무슨 뭐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용기가 얘기를 해보세요. 생사가 그렇게 오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부산대로 가야지 왜 도대체 서울대로 갔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총에 맞았습니다. 총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뭐 전용기 불러가지고 이 전용기 말고 전용기 무슨 뭐 에어포스원 같은 거 불러가지고 비행기 타고 무슨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좀 모르겠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무슨 뭐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근처에 있는 벤 타고 가가지고 가장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원래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고 생사가 오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찔린 거, 무슨 뭐 긁힌 거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서 헬기를 갖다가 타고서 서울대병원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닌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당장에 무슨 뭐 버스 같은 거, 차 같은 거 타고 카니발 같은 거 타고 근처에 있는 부산대병원으로 달려갔어야지. 그래야지 생사에 그게 위험이 있다라고 느끼지. 누가 이거를 생사에 위기가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비판도 많이 합니다만 이참에 안철수 의원이 할 수 있는 거 자기의 전공 분야를 살려가지고 캐삭방 같은 거라도 제안을 하세요. 의사 아닙니까? 의사니까 관련돼 가지고 부산의대, 서울대 의대 그 뭐 의사들의 그 어떤 진료 기록 이런 것들도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거 싹 다 뽑아 가지고 이재명이랑 캐삭방 하기 바랍니다. 아니 뭐 전용기랑 캐삭방 하세요. 진짜로 생사의 위기가 있었는지 정말로 그냥 목에 긁혔던 것인지 생사위가 있었던 것인지 캐삭방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로 그때 뭐 도망갔던 이재명이처럼 이번 제안도 제가 봤을 때는 진작에 꽁무니 빼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